정말 건전하다 정말. 운동하고 도시락 가는 거. 식단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먹는 밥은 300g. 꾸준함이 진리다. 그 그릴 맛을 프라이팬에 한번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풍미가 있어서 혹시 오늘도 기름 한 방울만 하셨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야채는 지금 이제 뭐 비시즌이니까 장모님이 좀 보내주신 나물 이제 입맛 돌고 간식 땡기면은 먹는 게 주로 사과. 아침에 이제 정신이 없어요. 맞아요. 애기 이제 어린이집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첫 번째는 집사람이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항상 뭐 무조건 닭고야 먹어야 된다. 시즌에도 계속 그냥 밥 먹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밖에 나올 때는 탄수화물 먹을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겨울은 그냥 약간 없으면 좀 불안해서 그냥 이게 약간 있으면 틀 안에서 이렇게 좀 지킬 수 있고 닭가슴살은 그냥 이렇게 먹는 이제 뭐 제품이 있어요. 생닭이나 막 이렇게 가지 않고 맛있게 맞아요. 먹으면서 왜냐면 그렇게 해도 이렇게 뺀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냥 견과류 먹고 보충제 같은 경우도 팩씩 들어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네네. 얘기해볼까요? 먹을 때 과일을 좀 자주 드시잖아요. 이걸 먹으면 나랑드 같은 제로 음료를 좀 덜 먹게 돼요. 좀 제한을 하다 먹으면 맥주 정도의 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 제로 그 콜라나. 말이 진짜 완전히 공감돼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못 만들 때뭐 제로 이런 거 뭐 없잖아요. 탄산수 개념도 없었고 이게 완전히 신세계인 거지. 이거 할만하다 다이어트. 그냥 닭가슴살 먹다가 이거 제로 먹으면 이게 얼마나 이 잘 넘어가요. 행복감이. 그래서 제로가 딱 나오고 한창 이제 먹기 시작할 때 나름 제한을 뒀어요. 분명히 우리 몸에 이게 많이 들어갔을 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캔에 제한을 뒀는데 지금 한 6캔씩 먹습니다. 처음 다이어트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완전히 그냥 거기에만 진짜 입 한번 터지면 그게 마치 대역 죄인이 된 거야. 75kg 나갈 때는 이렇게 어떻게 살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배고픔과 이 저혈당이 허덕이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또 사복 입고 걸어다니면 운동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차라리 운동 좀 하고 중간에 펌핑되고 하면 거울 보면 이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는데 펌핑되면 확 다르죠. 네. 근데 이제 다 꺼지고 나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이거 약간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이 생각도 들고 그때는 이제 유튜브도 뭐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사실은 그냥 그 잡지에서만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 로니 콜먼한테 맞춰져 있는 또 맨날 아보카도랑 칠면조 고기 먹으라고 하는데 뭐 구할 수도 없고 모든 운동은 다 3세트야. 하루 총 운동이 12세트도 많았어요.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비슷하게라도 돼야 되는데 나는 계속 난민이 돼가고 있으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되나? 저는 그 생각을 진짜 음. 했었어요. 2000년도 한 중반쯤에 꽤나 따라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그때 그 첫 대회 이제 2009년에 준비할 때 인물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이라는 거를 어쨌건 접할 때 바로 시합을 나갔지만 이 선수 누가 뭐 유명하고 뭐 정보는 사실 없었던 거죠. 사진 같은 거는 그 계속 올라오잖아요. 다음 카페 BBMC나 BBLP 있고 맞아요. 네, 여기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알기는 했죠. 남자가 봤을 때 끌리는 외모가 있어요. 호감. 네, 호감형. 그러니까 얼굴은 좀 잘생겼고 운동도 되게 그냥 잘하고 이런 것들이 아 되게 멋있는 선수구나라고만 알았고 생각보다 저는 되게 그냥 항상 정말 조용하고 되게 진지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톤만 좀 낮을 뿐이에요. 말도 너무 잘하시고 일단은 대화할 때 상대방 배려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짬밥이 있구나. 사실 오늘 궁금했어요. 아. 어떻게 과연 시작을 할까? 아 네네네네. 사실 뭐 대본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약간 좀 그때그때 하는 좀 드립이긴 한데 그날 제 어떤 컨디션과 함께 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좀 이게 드립이 나오는데 아재 개그는 사실 저의 정체성이죠. 네, 제가 얘기하면 계속 이게 피식피식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관이나 성환 선수님이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은 이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밑에 애들은 노잼이다, 뭐 꼰대다, 늙었다 이제 얘기하는데 뭐 너무 가만히만 있으면 제가 좀 못 버텨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은 또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럼 이제 식단을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 코칭을 받으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특히나 이게 식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커지셨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식단 계속 하시고 그런 거는 대회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보통 거의 시즌이 다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데 일단은 12월 달에 대회를 한번 올해는 대회를 안 나갔으니까 뭔가 나가야지 제 스스로도 또 다른 또 동기부여가 되고 내년 시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아서 종목은 클래식 피지크인가요? 사실은 보디빌딩을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일단 빤스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네. 이 하체 또 라인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클래식 피지크가 빤스가 좀 더 큰데 그것도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 많아요. 무대 올라가면 이제 워낙 요즘에 몸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맞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는 아 보디빌딩은 이제 나보다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클래식 피지크는 아, 그래도 내가 좀 더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좀 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뭐 쉐입이라던가 이런 거를 뭔가 좀 더 극대화하면서 좀 커버할 수 있는 김성환 선수는 더 오래전부터 했겠지만 저도 이렇게 보고 자란 그 옛날들 뭐 이렇게 선배들 이런 사람들의 몸이어서 항상 더 크고 더 이런 걸 이제 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상금이 간혹 이렇게 괜찮은 때가 많아요. 네네네네. 상금으로 이렇게 좀 수익을 얻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근데 이제 생각보다 뭐 이렇게 진짜 상급이 엄청 막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상은 좀 많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부상 있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 네. 2년 동안에 한 25개 나갔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회를 끝나고 그날 이제 치팅 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그 다음 주에 또 대회니까 이제 바로 근데 이제 몸은 계속 대회 몸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계속 그게 왜냐하면 매 주마다 대회가 있고 그때는 그런 이제 임팩트 있게 한 방에 터트리는 밴딩 로딩보다는 조금 네. 잔잔하게 네, 그냥 그냥 잔잔하게 가야 돼요. 잔잔하게 왜냐면 가야 특히 임팩트 있게 갔다가는 그러니까 그 뒤에 시합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은 거의 최상의 베스트의 몸을 만들어 놓고 시합 끝나자마자 이제 뭐 딱 먹고 그리고 이제 쭉 가면 또 이제 전전날 몸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6월달, 7월달 뛰고 나서 8, 9, 10, 11을 쉬고 12월 마지막 성금 걸린 대회 때문에 나간 적도 있고 그래요. UNF. 네, UNF 대회고 왜 그때 나갔냐면 우선은 국내에서 이렇게 내추럴 대회 상금을 건 그렇죠. 대회가 그렇죠. 없었고 이제 그때 상금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언제 선수 생활하면서 그런 상금을 제가 받아보겠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1,000만 원 엄청 그 보디빌딩 씬에서는 좀 큰 금액이에요. 특히나 기구 이제 주는 경우도 많은데 센터 관장님들한테는 괜찮은 그렇죠. 센터 그거. 관장님들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사실 일반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많이 파는데 그게 또 너무 이제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금이 있는 대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 산업이 많이 발전한 만큼 그럼 그 대회를 주최하는 데들도 이제 뭔가 수익이 또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상금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 시상품이 됐건 부상이 됐건 이런 것들로 좀 해주는 다시 이제 선수들에게 그 동기부여 좀. 네, 동기부여가 네. 제가 이제 대회를 10년 만에 1등 했거든요. 아 내가 10년 동안 못한 상을 그래도 마지막에 또 몰아서 그래서 받는구나. 많이 나간 원동력이 좀 땡겨요. 네, 좀 그게 또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맞습니다. 이렇게 뛰면서 내가 시합을 뛰는 게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내가 뭔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서 딱 느낀 거는 이렇게 많이 뛰고 이렇게 발악을 해야 알아주는 어떤 이런 좀 환경들. 뭐 요즘은 첫 대회 나가서 1등하고 그랑프리 하는 친구 너무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딱 1등하면 자기 생활이 변할 줄 알죠. 사실은 계속 그걸 또 증명해야 되고 또 그걸로 자기를 또 브랜딩하고 마케팅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관련된 이런 뭐 협찬사들이 좀 선수들에게 좀 많이 이런 동기부여가 되게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면 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다시 선순환 되는 게 중요해요. 네, 계속 순환이 돼야 되고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내년에 그 대회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한번 좀 해볼까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선수 입장에서 또 운영하시면 네네. 잘 되겠네요. 네. 보디빌딩 도시락을 이제 누군가와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엄청 진짜 좋네요. 더 맛있었어요. 출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종종 자주 뵙도록 저는 하죠. 너무 좋고 네. 일단 너무 영광이고 진짜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불러주시면 네네. 제가 뛰어오겠습니다. 두 분의 83년생의 호칭 정리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봐야 되잖아요. 아, 네. 저희가 한 네. 3번 정도 더 만나야지. 마음의 네, 준비를 좀 알아서. 하고 네.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좀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하고 뭐 당연히 운동적인 거는 정말 뭐 프로 선수의 어떤 그런 어떤 디테일과 이런 기술적인 걸 배워서 너무 좋았고 뭐 그것보다도 또 이제 김성환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앞으로 응원하면서 또 좋은 그런 관계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시 끝나고